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부가 발표한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공식 통계와 실제 생활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가가 잡혔다고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도 나의 통장 잔고가 진짜 물가 지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세, 월세, 매매가 동시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장이 형성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덮은 유행어거든요. 국회에서도 이 유행어 쓰셨던 것 같은데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최근에는 폐차한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거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 예산도 매년 확장 재정을 거듭하고 포퓰리즘 현금성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가 없는 재정 지출도 없습니다. 이미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 부담이 직접 체감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얼마 전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내수경제의 버팀목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단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법인 파산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전부 다 돈 문제입니다. 국가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들과 같은 개인도 인생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돈 때문에 발생하죠.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돈을 어떻게 소비하냐,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스스로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CBDC라는 사상 초유의 금융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CBDC 도입은 화폐의 본질적인 발행 주체, 형태, 유통 방식, 소유 방법이 송두리째 바뀌고요. 국가의 통화 정책, 재정 정책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거든요. 오늘은 CBDC가 무엇이고 CBDC가 도입됐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와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변화를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사실 육류 소비를 거의 다 닭고기로 하거든요. 특히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닭고기 요리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볼리비아 사람은 하루에 닭고기를 2번 먹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식당 메인 요리가 닭고기입니다. 볼리비아가 내륙 국가이기도 하고 자급자족되는 식재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닭고기만큼은 100% 자기가 다 자급자족한다고 합니다. 골목 상권 치킨들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KFC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못 들어옵니다. KFC 치킨 2조각이 5,000원에서 6,000원이면 볼리비아는 같은 가격에 닭다리 튀김 6개씩 줘버리거든요. 실제로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메인 관광지에만 있고 부촌에만 있습니다. 이런 수크레 같은 작은 동네에는 없어요. 맥도날드는 얼마 전에 볼리비아에서 완전히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판 붙은 거죠. 최종 승자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볼리비아 체류하면서 닭고기를 가장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센트로 중심가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가에 있는 식당들이 2배 이상 비싸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합니다. Buenas tardes. Una aldis de pollo, por favor. Okay. 12 piezas. No es mucho para una persona. Si comes mucho, se puede. Tienes dos salsas para escoger. Barbecue, buffalo, salsa, por favor. ¿Quieres bañadas o separadas las salsas? Separada. Separada. Una Coca-Cola zero pequeño, por favor. 도대체 CBDC는 뭐냐?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원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만원짜리 지폐와 디지털 원화 만원의 가치가 1대1로 동등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지폐가 그냥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은행 앱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아직은 도입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각종 은행 앱들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두드러지게 바뀌는 게 뭐냐? 우리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은요, 시중은행의 신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금액은 진짜 현금이 아니고 내가 그걸 현금으로 인출을 요청했을 때 진짜 지폐 현금으로 바꿔주겠다 라는 은행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 지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뱅크런이 터지게 되면 자기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CBDC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합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거든요.
어떤 점들이 양날의 검이냐?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통화를 발행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뱅크런에 대한 위험성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CBDC는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제도권에 올라왔고 유로를 비롯한 다른 통화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수요는 앞으로 계속 더 줄어들 게 자명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중국이나 스테이블을 쓰는 개발도상국들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를 대부분 쓰지 않거든요. QR코드, 송금 기능을 주로 씁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없이 결제 대금도 바로 즉시 입금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배급해주는 민생지원금 쿠폰이나 보조금과 같이 사용 기간과 용도가 명확한 자금의 경우는요, CBDC 지원 어플을 통해서 신청, 발급, 사용이 더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돈을 어디서 얼마를 썼냐가 추적되기 때문에 탈세나 불법 자금 세탁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물로 돈을 인쇄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ATM도 쓸 일이 없어지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장점이었고요. 이 세상에 장점만,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지금부터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능적으로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DC의 핵심은 모든 자금의 이동 경로가 완벽하게 기록되는 데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매일 아침 회사 앞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자주 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는 등등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사용한 시간, 장소, 금액이 전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특정 날짜에 내가 어떤 동선으로 이동을 했는지 추적이 가능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지인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만나는지, 내 수입의 몇 %를 어느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지, 기부금 같은 내역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성향도 알 수 있고요. 병원 간 기록 내역도 남을 거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돈이 이동하지 못하게 동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압류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상습 체납자라든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자산의 압류가 필요하다든지 대포 통장이 의심된다든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내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기능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개인의 자금을 동결시키거나 압류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자유, 사생활, 재산권, 자율성을 헌법상 핵심 가치로 삼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에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식당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갑자기 열받네. CBDC가 가지게 되는 기능과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요,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바꿀 수도 있고 헌법에도 예외사항을 두고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CBDC를 거부하게 되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금 성실하게 내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번 돈 쓰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요. 다만 이 엄청난 기능과 권한을 정부가 가지려고 한다는 점,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CBDC를 반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단점이 더 있는데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있고요.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을 때 전 국민의 금융활동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중국처럼 QR 결제하고 이러려면 동네 구멍가게들까지도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중앙은행의 화폐 말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핀테크 결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대한 정부가 이런 문제들은 잘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12조각이 부촌에서 파는 KFC 2조각 세트랑 가격이 똑같거든요.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되죠. 그 바베큐 소스 아주 맛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 양념치킨 양념이 없다는 거. 그거 할 줄 알면 장사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혹시 치킨 좀 튀겨보신 자영업자분들 중에 해외로 진출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빨간 한국식 양념치킨 출시해 주시면 아주 장사 잘 될 것 같습니다. 바삭바삭해.
야, 장사 진짜 잘 되네. 오늘은 CBDC가 주제인 만큼 CBDC 반대 진영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든 소비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Pagaré con QR? Aquí tiene, ¿Cuánta cuesta esta? 55. Ah, ok. Gracias. 볼리비아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받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요, 핀테크 기술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 길거리 상인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받거든요.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자꾸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훌륭하신 정치인분들,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는 거겠지. 스테이블 코인 쓰는 나라들이 비정상인 거고 CBDC 써야지. 뭐야 이 형님, 전역한 형님이네? 여긴 수크레에서 가장 큰 카페, 수크레 스타벅스 카페 바이크입니다. 테라스도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기는 왜 조명이 안 틀어져 있냐? 내가 틀면 되는 거야? 노트북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집하러 자주 옵니다. 수크레에는 스타벅스 없거든요. 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스타벅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있을 때도요, 스타벅스 정말 애용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이기도 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처럼 서비스가 좋은 카페가 없거든요. 수크레 스타벅스 그리고 카페 바이크는 서비스는 스타벅스에 준하면서 가격은 절반입니다. 아주 돈줄을 내줘야 되겠죠? Buenas tardes. Buenas tardes. Uno ice americano, por favor. Okay. Your name is Q. Q. Gracias. Mr. Q. 대한민국 CBDC 대전환 프로젝트, 이름이 한강이거든요. 이 한강 프로젝트를 이끄시는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님 포트폴리오가 아주 환상적이거든요. 우리가 배울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로 발탁되시고 나서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 재산은 82억이고요. 당연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유로와 달러 자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재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총재님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계신 CBDC의 영향을 받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CBDC는 내가 만들었지만 나는 쓰지 않겠다, 당연히 설마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놈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당연히 재산이 거의 다 해외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때 논란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일부 금융자산은 매각을 하셔서 원화로 환전해서 들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부동산은요, 한국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완전 대폭 등장이 찾아온 서울 종로와 강남에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당연히 논란이 돼서 강남에 한 채만 남기고 전부 다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래가 안 될 텐데 매각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자료로는 확실한 자료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집이 안 팔리니까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근저당 잡아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 포트폴리오가요, 자산 증식은 극대화되어 있고 리스크에는 거의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완벽 그 자체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족들 국적이요, 끝장납니다. 이미 모두 다 이민을 가버렸어요. 브라보 브라보. 비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인생 포트폴리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 망상입니다만 총재님은 둘 중 하나야. 하늘에서 내리신 분이거나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셨거나. 우리도 높으신 총재님 보고 발끝이라도 따라가려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저는요, 해외 금융자산, 대한민국 부동산, 해외 영주권 잠자기 전에 3번씩 복명복창할 계획입니다. 국가와 중앙은행이 내 자금을 추적 가능하고 동결 압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살을 발라내고 뼈를 깎으며 피 토하면서 아주 힘들게 번 돈인데 왜 제3자 혹은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분들도 계시죠?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강력한 권한을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국가가 가지려고 할까?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 분들도 계시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 돈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몇 가지 해결책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일단 현금 위주로 쓰시면 되고요. 현금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 불편한 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과금 같은 거 다 동사무소 가서 현찰로 내야 되고, 온라인 결제 같은 거는 다 추적당하고 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든지, 유럽의 몇몇 선진국들, 벨기에 같은 나라들 보면 현금을 쓰면 자금 추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나 온라인 결제를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현금 사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활비는 CBDC로 쓰고 큰 자금은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는 방법입니다. 금괴, 은괴 같은 것들을 직접 사가지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관, 운반하고 매매 수수료도 들고요. 직접 골드바를 사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단점들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금을 온라인으로 사면 되지 않냐. 온라인으로 산 금은요, 금에 대한 청구권 혹은 금에 대한 지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직접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논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를 셀프 커스터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비트코인을 사면 거래소에 그냥 넣어놓고 보관을 하죠. 실질적으로 거래소 안에 있는 내 코인은요, 내 소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가 망한다든지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내 비트코인을 정부도 국가기관도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개인 지갑에 옮겨놓는 과정까지 완료했을 때 비로소 100% 내 소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셀프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CBDC 도입을 반대하시거나 우려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세 번째 셀프 커스터디가 가장 좋은 대처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셀프 커스터디는 어떻게 하냐? 개인 지갑을 사서 그 개인 지갑으로 내가 산 코인을 송금하면 되겠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대한민국의 코인 거래소들 있죠. 거래소들의 보관 중인 코인들은요, 쉽게 출금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을 출금 시도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 번 출금 시도하게 되는 경우 트래블 룰을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거래소 자체적으로 출금을 막거든요. 트래블 룰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룰입니다. 트래블 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블 룰을 적용하지 않는 거래소로 내 코인을 옮긴 뒤에 나의 개인 지갑으로 송금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저 같은 평범한 한국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의 순서는 대한민국 거래소 업비트에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그리고 최종 목적지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우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합니다. 여기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송금을 하려면 아까 설명드렸던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합니다. 트래블 룰 준수는 매우 간단해요. 송신자 업비트 쪽과 수신자 바이낸스 쪽에 신원 정보가 일치하면 되거든요. 영문 이름과 생일이 같으면 됩니다. 신분증은 대조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가입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도 통일시켜 놓으면 더 좋겠죠. 트래블 룰을 준수했어요. 100만원 이상의 큰 금액도 출금 정지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코인을 전부 다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겼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액 제한 없이 입출금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아까 치킨값 계산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죠. 그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핀테크 어플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셀프 커스터디를 위해서 내 개인 지갑으로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겼어요. 지금부터는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내 자산에 개입할 수 없는 완전한 자산 주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코인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금액만 셀프 커스터디에 둔 초보자입니다. 제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여러 전문가들의 셀프 커스터디 영상이 있으니 꼭 참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개인 지갑을 쓰실 때 주의사항이 정말 많거든요. 최근에는 개인 지갑 해킹 사례도 있었고요. 안전하게 운용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거래소에 넣어놓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을 정도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Pagaré QR, por favor. Gracias. 오늘 주제같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높은 곳, 시야가 탁 트인데 속 시원한 데 올라오고 싶었어요. 이곳은 볼리비아 수크레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3000m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3000m를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 해발 2800m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한 200m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고작 200m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숨차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쪽이 서쪽이라 해가 지는데요. 해넘이가 멋있으려면 구름이 좀 낮게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없는 기후예요. 이 동네는 일몰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부쩍 요즘 들어서 제 영상 댓글에 각자 도생이란 단어가 많이 보이거든요. 옛날 대한민국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으쌰으쌰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 현재는 자명하게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정치 경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인생 설계를 한다거나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내 시간을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적인 게으름은 용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미 준비 중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쳐맞으면서 지 마음대로 행하는 큐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